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현재 춘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코나엔 차주 네. 페스트윌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나이가 혹시? 현재 25입니다. 25. 춘천이에요? 네. 여기 광진구인데 춘천에서 혹시 오신 건가요? 네, 춘천에서 지금 방금 막 일 끝내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춘천.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식이고요. 21년식. 네. 21년식이고 코나 N 코드명은 OSN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옵션 같은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기본 트림이고요. 네. 옵션 같은 경우는 뒤에 뒷자리 옵션 빼고 네. 그리고 카본 그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단조 휠까지만 추가시키고 그리고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소유 기간이 이게 신차로 뽑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차 뽑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유 기간이? 소유 기간이 지금 약 140일 정도 됩니다. 140일이면은 잠깐만요. 30일, 7개월? 맞네. 지금 2월 25일 날 네. 이 차가 출고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네. 한 5개월이구나. 네,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혹시 그럼 주행한 키로수가? 지금 7,345km입니다. 그러면은 5개월에 7,300이면 거의 한 달에 한 1,200km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계약 후 인도 기간. 계약 후 인도기간은 원래는 한 2개월 정도 잡았다가 네. 이게 4주 만에 나왔던 차량입니다. 4주 만에? 잠깐만, 이게 22년식이에요? 아니, 21년식입니다. 21년식인데 연식이 근데 바뀌지 않고. 네. 네. 근데 차는 이제 그러면 22년도에 받으신 거고. 네, 22년도에 받은 거고 차 연식은 21년식입니다. 21년식이고 그러면은 4주 만에? 4주 만에 나왔습니다. 원래 사실 반도체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빨리 받은 건가요? 아닌가? 진짜 빨리 많이 받은 거라고 이게 카마스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받은 거구나. 네, 원래 보통 많이 길면은 한 2달 정도. 2달이요? 네, 2달 원래 걸린다 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4주 만에 그냥 4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소렌토나 막 카니발 보면 막 1년씩 걸리는데 그거에 비하면 빨리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엄청 빨리 원래 2달인데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그전 차량은 이제 이 차는 제 첫 차고요. 네. 그전 차량 같은 경우는 계속 소카나 음. 그러니까 계속 타오는 이것저것 차량 타면서 소카나 그렇게 타시다가 소카 타다가 이제 제 첫 차를 좀 고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나 1세대를 워낙 많이 좋아했었고 타보고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2세대를 기다리다가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모형새가 굉장히 안 이뻐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코나를 버려야 되나 하는 순간에 딱 N 모델이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더 모으고 해가지고 이 차량을 뽑게 되었습니다. 1세대 뭐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일단은 되게 젊음의 표시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차량 외형이나 그런 그건 또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되게 힘도 되게 좋고 되게 안정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0대 차로서는 코나가 제일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적합하다. 그래서 그러면 고민했던 차종은 전혀 없었나요? 무조건 코나? 네, 무조건 코나였고요. 이제 다른 차는 생각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량 금액인데 네. 차량 금액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3,800만 원이고요. 3,800. 할인은 얼마가 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세금
혜택이 들어가서 네. 3,6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거의 할인 받고 200만 원 할인. 받고 이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1,000만 원은 이제는 선 지불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36개월 할부로. 월 얼마씩 나가고 있네요? 월 지금 한 50만 원씩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네.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그런 건가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당황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핸들을 최대로 당겼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더 보인 걸 수도 있고. 네. 네, 원래 이렇게 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또 다쳤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네. 다쳤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도 왜 당황 많이 했네요. 저도. 네. 원래 그렇다길래 그런가 하고 했는데 네. 자, 그러면은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는 180만 원 나왔어요. 180. 네. 야, 괜찮은 건가요? 그냥 이 정도면 좀 예상을 좀 하셨나요? 네, 좀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200 한 초반? 네. 아니면 딱 200? 네. 근데 180만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님 밑으로 해서 180에 가리면 차주님 명의로 해서 제 명의입니다. 정말요? 네. 부모님 밑으로 하면은 좀 더 저렴하지도 않았었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왜냐면 비슷했구나. 제가 전 직장이 네. 계속 그게 계속 운전하던 직업이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적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냥 내 명의로 하는 게 낫죠. 네, 그렇죠. 기분도 다르고 어차피 비슷한다고 한다면.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현재는 고급류만 현재 고급류.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권장이잖아요. 네, 권장이죠. 그렇죠. 만땅 비용. 만단 비용은 제가 출고할 당시에는 7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약 12만 원 정도 만땅으로 12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출고할 때 7만 원이었어요? 막 가득 넣는 게? 네, 가득 넣은 게 7만 원이었어요. 야, 그러면 고급유가 엄청 오른 거네요. 네, 엄청 오른 겁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 네. 그러면 그 정도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한 490에서 500km 정도 나옵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490에서 500. 어떻게 주행을 해야지 그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이제 크루즈 속도를 항상 110으로 해놓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110으로 크루즈 해놓으니까 좀 연비가 많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0으로 항상 다니고, 그리고 불필요한 저는 악셀을 밟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그냥 연비 운전, 항속 운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기름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는. 그렇게 탔을 때 7만 원 넣고 500km 정도면 괜찮거든요. 네, 그쵸. 근데 12만 원에 500km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좀 묘하네요. 네, 좀 많이 묘합니다. 좀 많이 먹는 것 같네요.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그러면 이 차의 실제 연비인데 네. 타보니까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 어떻게 돼요? 시내 연비 같은 경우 서울로 따지자면은 네. 제가 다녀보니까 한 4, 5가 나오더라고요. 4, 5. 네. 시내에서는. 시내에서는 4, 5가 나오고 네. 고속도로 탈 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12에서 네. 16까지 나오더라고요. 12. 잘 나온다. 네, 진짜 잘 나오죠. 네,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N치고는 잘 나오는 거잖아요. N치고는 정말 잘 나오잖아요. 12에서 16 정도. 이 차의 차량 용도는 지금 보니까 서킷도 인제 서킷도 가시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의 차량 용도는 데일리 겸 서킷 겸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을 이 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이제 1200km 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데일리도 하시면서 출퇴근도 하시면서 이제 뭐 드라이브도 하시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달 유지비 기름값 정도 보통 한 달 주유비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한 달 주유비 같은 경우 현재 35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고요. 만약에 서킷을 좀 자주 가는 경우에는 이제 한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현재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현재 아직까지 현대 정품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한 6, 7만 원 6, 7만 원 정도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코나 페이스리프트하고
이 N을 출시하고 나서도 다들 그냥 코나 N 모델을 살려고 그냥 내놓은 외모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솔직히 다들 생각하던 그 코나의 모습이 완전히 그냥 스포티하게 완전히 바뀌니까는 네네. 다들 저게 코나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다들 그치. 많이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씩 갸우뚱 할 거예요. 뭐지? 이러고. 네, 그래서 춘천에서도 제가 유일한 코나 차량이거든요. 아, 네. 네, 유일한 코나 N 차량이다 보니까는 경찰분들도 많이 신기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이 차량이 코나인 차량인지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벨로스트로 뭐죠? 아닌가요? 벨로스도 아니고 그냥 딴 차량인 줄 알고 뭐지? 이제 코나라는 레터링을 봐야지만 이 차량 코나 차량이었구나 다들 그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차주님께서 이제 일거일투족 경찰관 분의 모습을 보신 거네요, 옆에서. 네. 코나, 이거 딱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눈으로. 네, 확인-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네. 한 4번인가 한번 잡혔습니다 경찰에게. 잡혔다고요? 네, 왜 잡힌 거죠? 아무래도 일반 코나가 되게 춘천에 되게 많은데 네. 아무래도 N 차량은 제가 혼자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차량이 왜 이런 짓 하고 다니지 튜닝했나 싶어가지고 다들 의심 이게 불법 튜닝했을까봐 경찰이 단속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도 많고요. 좀 젊으신 경찰분들은 이 차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부러 세우실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잠깐만 세워보세요, 이래요? 네, 후후 불어가지고, 후후. 네, 네. 앞차, 차가 세우세요, 이래요? 네. 대박이다. 네. 그리고 그분이 아닌 다른 분들은 약간 소음 때문에? 네, 약간 소음 때문에. 배기 소리 때문에? 네, 배기 소인 때문에 이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 순정인 거잖아요. 네, 다 순정인 거죠. 그 정도로 소리도 좋고. 네. 이야, 재밌겠다. 네. 그래서 차주님 개인적으로 이 차의 외관 정말 만족스럽다. 좀 아니면 반대로 경찰관 분들이 좀 잡히다 보니까 좀 이젠 좀 싫은 것 같아. 전자 후자. 이제 경찰관들에게 너무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지나갈 때마다 서로 이제 인사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는. 춘천에서는. 네. 그렇구나. 서로 인사를 한다. 네. 그렇게 좀 경찰관 사시는 지역하고 좀 가까우신가 보세요? 네, 지금 경찰서가 은근히 중결 주변에 엄청 많고 순찰 다니는 지역이라서 그럼 딱 가면은 이제 알아서 경례 이렇게. 네, 알아서 옆에 경찰서에서는 창문 내려가지고 서로 창문 내리고 서로 인사 건네고. 정말로요? 네. 신기하다. 네. 재밌네요. 그래서 차주님께서 이 차 외관 디자인 좀 마음에 드시는지. 네, 많이 마음에 든다. 네. 실내로 한번 좀 가볼게요. 네. 실내 디자인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일반 코나랑 따라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내장재가 일단은 너무 좀 싸구려 같이 네. 좀 있다는 게 조금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고 현재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핸들. 핸들. 그치. 네, 핸들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 네.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쏘카 그린카 타시다가 드디어 나만의 차가 딱 생겼잖아요. 차 키를 받고 시동을 딱 걸고 딱 타는 순간 그 느낌 있잖아요. 첫 네. 느낌 좀 어떠셨는지. 첫 느낌은 진짜 가슴이 진짜 쿵쾅 뛸 정도로. 그래서 첫날 출고받은 날은 네. 아예 차에서 잤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차에서요? 네, 차에서 에어컨 키시고 에어컨 켜고 창문 다 닫고. 창문 살짝 열어놓고. 왜냐면 창문 다 닫으면은 이제 네, 질식사. 있으니까. 창문 살짝 열고. 네, 창문 살짝 열고 이제 한 하루 동안 이제 그렇게 잤고요. 그때 첫 차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도 같이 탔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약간 레이저 눈빛을 저한테. 레이저? 네. 뭐지? 잘 탔다는 레이저인가요? 아니요. 무슨 이런 차가 다 있냐? 이 처음에 시동 켜는 소리 보고 어머니가 많이 놀라시고 이게 이런 차량이었냐고. 그렇지. 왜냐면 누가 보면 그냥 SUV잖아요. 네, 누가 보면 SUV고 누가 보면 그냥 코나 차량인데. 네, 이게 뭐지? 에이 설마 그랬더니 출고 당시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네. 자, 코나 N에 뽑기 운이 좀 있는 것 같으신지. 코나에는 솔직히 뽑기 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다. 네, 단차도 거의 안 나오고요. 코나인 같은 경우는. 저건 뭐였을까요? 저거는 아마 제가 조금 좀 만지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섞기 따면서 조금 좀 만지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같은 다른 차주분들도 네. 그런 뭐 단차나 그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문제점이나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일단은 보이니까 컵홀더라든지 이 스티커도 튜닝이죠. 네. 인제 섞기 스티커 뒤에 이제 이거 보니까 고프로 네, 고프로 거치대까지 네, 있고. 고프로 거치대 있고. 그거 말고는 없죠. 네, 현재 좀 돈 들여서 한 거는 원래 이게 가죽 핸들이었어요. 아, 제가 그 알칸타라 핸들 옵션을 안 넣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서킷 가면서도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아, 넣을 거는.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35만 원 주고 이게 새로 달았습니다. 아, 느낌이 좀 많이 좀 달랐나 보네요. 네, 많이 달랐습니다. 이 서킷 가니 일상상에서는 잘 모르겠던데 네. 서킷 가니까 이 그립감이 확실히 알칸타라가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현대 순정을 넣으면은 알칸타라 캔들만도 가능한 거죠. 네, 핸들하고 기어봉, 아,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이게 들어가는 이게 옵션이 그렇게 더 싼가요? 그게 더 싸죠. 지금 옵션 값을 지금 이 핸들에 다 투자했다는 아, 35만 원이면 원래 네. 3종 세트인데 네, 3세트인데 지금 이 핸들 핸들에 지금 하나 사려고 지금 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순정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죠? 네, 순정입니다. 아, 순정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핸들 이제 이게 커버만 아니요, 그 통으로 바꿨습니다. 통으로? 네, 그럼 그 순정 핸들은 집에 있는 건가요? 네,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고이 네. 간직하고 네, 계시는구나. 거기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 착자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 지인분들도 아이엔을 타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엔 분들도 이 시트를 앉으시고 진짜 이 시트를 네. 코너에서 빼가지고 아반떼 넣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착자감이 다들 굉장히 좋다고 다들 리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그냥 이게 기본 시트인데 네. 거의 버킷 시트처럼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는 다들 이게 기본 시트가 맞냐 싶을 정도로 네. 진짜 서킷 가도 진짜 괜찮겠다 이 시트는. 그래서 이 시트가 제일 좀 푹신푹신하고 편하고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 시트를 그냥 아바타 N에 그냥 넣고 싶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정도구나. 그 네. 정도로 차주님 또한 대만족하고 있다. 네, 저도 진짜 대망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좀 어때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베렌도 타봤지만 네. 느낌은 베렌과 비슷한데 좀 약간 좀 붕 뛰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좀 주행할 때 아무래도 이게 SUV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붕 뜨는 감이 약간 좀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는 게 좀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시트 좀 포지션. 높구나. 네. 차주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트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아 놓으시는 거죠? 시트 포지션은 제일 낮게 해놨고요. 제일 밑으로. 네, 제일 밑으로 해놨고 이제 주행 제가 평소에 주행할 때마다 좀 다른데 평소 주행할 때는 이렇게 바싹대고 하고 좀 서킷 주행할 때 조금 더 좀 뒤로 해가지고 이제 주행합니다. 보통 서킷 갈 때 좀 더 앞으로 가지 않나요? 오히려 더 뒤로 갔나요? 네네, 저는 조금 더 뒤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서킷에서. 서킷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게 붕 뜨다 보니까 너무 앞으로 갔으면 더 붕 뜨는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없애기 위해서 시트를 좀 더 뒤로 이렇게 쭉. 네. 혹시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키가 175고요. 네. 몸무게는 75kg.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한 18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180? 네. 왜요? 이 시트 거리가 조수석에 앉아도 너무 좁다고 하시거든요. 이 시트하고 그러니까 악셀 브레이크 이 거리? 네, 이 거리도 되게 많이 불편하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키가 크게 되면은. 네, 키가 크게 되면 오히려 코나 차량이 조금 더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신지? 저는 한 손 운전할 때는 항상 이 손이 항상 이 기어봉 가 있고요. 이상하게도. 기어봉. 근데 여기가 좀 떠 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떠 있어서 이게 두기도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손이 항상 이쪽 가더라고요. 기어봉. 네. 기어봉 가고 한 손은 또 이렇게 그냥 잡고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스타일입니다. 고른 이 팔꿈치가 좀 떠 있는데 네. 다른 차는 보통 기대면서 네, 보통 기대면서 가는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서 가니까 좀 더 좀 불편한 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시트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음. 이렇게 그냥 뻗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오. 그리고 반대쪽은요? 왼팔을 거치할 때는 때로는 이제 왼팔을 놓고 오른손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왼팔은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 괜찮아요? 네, 위에 그냥 이렇게 두고 운전할 때가 되고요. 오. 여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낮다고. 오히려 차주님은 위쪽에 더 많이 올리시는구나. 네, 저는 이 위쪽으로 많이 올립니다. 오. 그리고 밑에는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이 차의 핸들 그립감인데 사실 뭐 알칸타라 바꾸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오히려 안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핸들에 있는 무게감인데, 이 핸들 무게감 무거운 편이에요? 아니면 가벼운 편이에요? 되게 무거운 편입니다. 무거운 편이다. 네. 그래서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솔직히 좀 일상 주행할 땐 좀 더 좀 가벼웠으면 저는 오히려. 네, 좀 좋겠다고. 왜냐면 아무래도 이 손목에 피로감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이제 시내 주행할 때나 그런 때는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 더 무거워지죠. 네, 맞습니다. 이야,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좀 많이 무게감을 좀 많이 느끼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겠더라고요. 하지만 팔 근육 키우고 싶어 하는 여성분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 그쵸. 손목 근육이나. 네, 헬스장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렇구나. 그 정도로. 네. 자, 그리고 유턴했을 때 회전 반경인데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진짜 유턴할 때 웬만하면은 다들 유턴 코너가 짧으니까는 잘 할 거라고 그쵸. 생각하시는데 네. 의외로 얘가 코너를 유턴할 때는 잘 못 돕니다. 반경이 좀 크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방이 좀 크고 좀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무래도 이 코너 창이 되게 짧다 보니까는 네,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얘는 유턴할 때 진짜 잘 돌 거다. 네. 근데 전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핸들 자체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그 유턴하는 게 좀 한계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 왼손 딱 얹었을 때 제 위치에 딱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 위치에 딱 있고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에 좀 어떠신지 보니까 좌측이 볼륨, 우측이 반절 주행, 그리고 N 모드와 누구산 버튼, 네. NGS 버튼이 있는데 다 적당한 위치에 괜찮게 잘 있나요? 이 NGS 버튼이 네. 좀 애매한 곳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 버튼을 네. 이쪽 밑으로 해주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좀 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멀다. 네, NGS 버튼 자체가. 뭐지? 왜요? 손을 딱 얹었을 때 뭐가 좀 엄지가 좀 깊숙이 좀 들어가서 그런가요? 네, 아닌가? 네, 엄지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분들 타봤을 때도 이 NGS 버튼이 살짝 이 옆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달릴 때도 NGS 버튼 누르기가 힘들어가지고 앞에 보다가 핸들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NGS 버튼 한 번 누르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성에도 약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차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다른 분들도 아무래도 NGS 버튼 누르려면은 이 앞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눌러야 되는데 그렇지. 누르니까 안 누르니까 바로 옆에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는 핸들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한번 이렇게 눈길 한번 가야 네, 눈길 한번 졸고 누구삼 눌러야 되는데 누가 빨리 가야면 누구삼 눌렀는데 여기 있구나.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패들 시프트인데 네. 괜찮나요? 패들은? 네, 패들 시프트는 뭐 기본적으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좋고 와이프나 깜빡이도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계기판 디지털식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차들 타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랑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네네. 이번에 신차 뽑고 나서 저는 진짜 괜찮다고 저는 생각 들었습니다. 괜찮다. 네, 진짜 옛날 생각하던 그런 시스템이랑 완전히 다르다. 내비가. 드디어 이제 티맵이나 그런 카카오맵이나 그런 거 안 써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일단 내비는 굉장히 좋고 계기판 또한 디지털식이고 뭐 보여주는 거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딱히 특이사항 없고 보니까 또 위에 보니까 또 HUD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HUD인가요? 네, HUD가 맞습니다. 저것도 이제 내비와 연동되면서 저기에서 이제 주행 상태나 아니면은 현재 위치 또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그걸 다 알려주는 이제 USB입니다.
괜찮죠. 네, 되게 엄청 이상. 좋았어요.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 비상 깜빡이 위치는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시한성도 되게 좋고. 밑으로 내려와서 공조기 쪽도 직관적이라 딱히 특이사항 없죠. 네.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야, 이쪽에는 버튼목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사실 이 드라이브 모드가 네. 조금 좀 약간 좀 조금 좀 안 좋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계속 흔들흔들 걸리다 왜 보니까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모든 코너창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현대에서도 어떻게 뭐 할 수 없다고 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흔들린 거 빼고는 음, 다 위치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다. 근데 사실 뭐 드라이버 모드가 좀 밑에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핸들에 없어도 되는 게 일단 M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납 공간인데요. 네, 앞에 이런 컵홀더라든지 여기 뭐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라든지 네. 컵홀더 뒤쪽에 있는 이 센터박스 뭐 이런 거는 좀 어떠신지 제가 보니까 지금 컵홀더가 부족하니까 지금 하나 또 연장 키트 쓰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부족한죠? 네, 부족하고 이게 또 컵홀더가 다른 차량보다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커피를 한번 쏟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쪽으로요? 이쪽으로 아예 그냥 그치 거리. 네. 갑자기 이게 너무 너무 낮다. 네, 너무 낮다 보니까 야 뭐야 이거?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커피가 앞으로 그냥 쏠리면서 완전히 그냥 아. 쏟은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낮다. 네, 그래서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연장으로 그냥 한 겁니다. 야, 현대 서비스센터 가셨나요? 이거 너무 낮아서 커피 쏟았는데 안 되죠? 네, 블루엔즈는 못 갖고 그때 디테일샵에다가 풀옵션으로 그냥 세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풀옵션으로. 네. 아, 요거 조금 깊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정도 있고 나머지는 좀 괜찮나요? 네, 나머지는 뭐 공간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납성이나. 수납성이나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어떠세요? 사실 네, 다들 코나 N을 패밀리카로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에서도 패밀리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패밀리카로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차이긴 합니다. 그 정도로 가족한테 약간 배려심이 없을 수도 있는 차량이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이제 모든 노면의 느낌을 다 받는다. 네, 딱딱하다. 네, 스포츠 모드 넣으면 더 딱딱해지고. 네, 그렇죠. 차주님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딱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사실 좀 장거리 주행할 때는 굉장히 피로감이 되게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근데 잠깐 펀드라이빙, 잠깐 좀 바람 쐬러 가거나 그럴 때는 되게 좋은데 장거리 주행할 때는 정말 큰 단점인 것 같아요. 피로도가 이렇게 자자자 받으니까. 네, 뒷자리에도 지인분이나 뭐 성인분 태워본 적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뒷자리 tas을 때 뭐 컴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야, 지금 승차감이 왜 이래? 뭐 그런 컴플레인 받아본 적 있나? 컴플레인보다는 이제 좀 심한 말들이 많이 뒤에서 심한 말들. 뭐지? 뭐 어떤 식으로? 야, 이거 너무 딱딱해서? 이거 승차감 도대체 왜 이러냐고 다들 그러신 경우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충격을 안 받게 이제 뒷자리에 2열짜리에 탄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네. 속도도 많이 안 내고 이제 되게 편하게 가는 편인데 1년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서 2열이 좀 심하구나. 근데 2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나를 정도인가 이렇게?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심하면 좀 날기도 합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한번 머리 한번 박으신 적이 있어가지고 날라가지고 이렇게? 네, 뒷자리에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다시는 뒷자리는 안 타시다고 해가지고 진짜 다시는. 네, 그래서 앞자리만 현재 타고 앞자리만. 계십니다. 네. 자, 가속력인데, 가속력. 네. 이 차의 가속력, 차주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러면은, 잠깐만. 차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서스펜션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장거리 갈 때 뭘 피곤하지만, 그래도 뭐 만족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좀만 더 소프트 했으면 좋겠다는 거세요? 조금 좀 평소 주행할 때는 좀 소프트 해주는 게 더 평소에는 네, 좀 에코 더 했을 때는 그때도 네, 에코에스도 조금씩 더 좀 현재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해주면 어떨까. 네. 자, 이 차 가속력은 좀 어떠세요? 너무 궁금한데. 2차 가속력이 진짜 저도 진짜 완전 거북이가 토끼로 변하는 듯한 그런 이제 가속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궁금하지. 물론 아엔도 그런 많이 타봤고, 아반떼 N 말씀하신 네, 건데. 아반떼 N도 많이 타봤고 벨로스 N도 많이 타봤지만 이게 SUV인데 네. 그렇게 잘 달릴까, 그렇게 가속력이 좋을까 했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게 SUV인가 할 정도의 가속력이 나옵니다. 네. 차주님께 지금 거의 7,345km 타셨는데 네. 뭐 좀 질리셨나요? 가속력? 아니요, 저는 아직도 아직까지도 저는 설렙니다. 설렌다. 네. 저거 NGS 버튼도 좀 눌러보셨네요? 네, 엔진스버도 많이 눌러봤고요. 많이 눌러. 네, 부스터죠 완전히. 네, 완전히 부스터죠. 와 아주 그냥 이 차 제로백이 몇 초예요? 이쪽 이 차 제로백 제 차 기준으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현재 4.9초가 나오거든요. 제 차가. 정식 저거 공식에서는 몇 초라고? 공식에서는 5.2초 정도 아마. 더 빠른데 차주님이? 네, 0.3초 더 줄이신 거네. 네. 오, 정말 빠르네요. 그렇다면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꿈속에 할 필요도 없겠다. 서킷에서 이거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서킷에서 최고 속도로 195까지를 밟아봤습니다. 꿈속에서는요? 꿈속에서는 한 280 정도. 잠깐만. 네. 저기 그러면 28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280으로 달렸을 때는 굉장히 차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여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힘은 좀 힘은 좀 넘지 않았네. 280이었을 때도 아니죠? 힘은 그래도 좀 넘쳐나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네. 오, 대만족이시겠네요. 네, 완전 대마우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은 어때요? 제동력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지? 엄청 밀려서 아니면 정말 잘 잡혀서?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 잡혀서? 네. 코너링은 좀 어때요? 코너 돌았을 때? 코너링 같은 경우는 진짜 역시 코나다운, 이게 휠베이스가 작은 만큼 코너를 너무 잘 돌다 보니까 이 코나도 진짜 그 코너 하나만큼 진짜 굉장히 잘 돌더라고요. 막 쏠리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이 잘 돈다라 생각하면 되네. 뭐 IC 같은 데 빠졌을 때라든지 아니 서킷 같은 코너 쏠 때도. 네, 물론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놓다 보니까 쏠림이 좀 있긴 한데 이 쏠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아주 그 커브 돌 때 굉장히 이걸 잘 잡아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또 코너 탈출이 굉장히 저는 이 코너가 굉장히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회전 반경만 좀 이상한 거네, 유턴했을 때? 네, 유턴할 때만 좀 약간 단점이고요. 오히려 코너 할 때는 진짜 완전히 훌륭한 차라고. 오히려 코너 돌 때는. 네.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변속 충격이나 뭐 이렇게 변속이 느려 빨라 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 때 좀 저속으로 달리면은 좀 엔진 브레이크를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한다? 네.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 엔진 브레이크. 네. 악셀에서 발을 뗐는데도 일부러 그거를 치는 건지. 뭐지? 그래서 저도 현대 가서 그 블루엔진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엔진 보호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정상이다.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게?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게 정상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상한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이보호 지나갈 때도 혼자서 지 스스로 그냥 페달도 안 밟고 있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엔진 브레이크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애가. 이 차가 혹시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나요? 네. 전기차처럼?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무조건 브레이크 발게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세하게 걸린다는 거죠? 네. 미세하게 걸리는데도 그 소음이 다 들립니다. 그 엔진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게. 신기하다. 네. 그런 게 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엔 이게 결함인가 생각했더니 정상이라고, 다른 분들도 다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 정도의 좀 특이사항이 좀 있다. 네, 그 정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뭐뭐 있어요? 현재 노멀 모드, 네. 에코, 스포츠, 배기 소리 좋아진다. N 모드, M 모드, 그리고 M 커스텀 모드. M 커스텀. 우측은 뭐예요? 우측도 제가 이거는 서킷 달릴 때마다 사용하고요. 네. 일상 주행용 때 그 약간 배기음만 듣고 싶다 했을 때 이
모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서킷 갈 때는 항상 이 모드만 사용합니다. 이게 그렇게 다 세팅 값을 차주님께 다 주신 거죠? 네. 네. 들어가서 사실 이게 이제 세팅을 따로 제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핸들의 무게감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핸들의 무게감도 제일 가벼운 걸로 설정했는데도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차주님께서는 좌측과 우측을 그렇게 지금 설정을 좀 하셨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특이사항 없죠, 모듈 네. 변화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엔진은 배기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배기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딱 적당한 정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당하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소소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되게 배기음이 되게 커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네. 특히 아반떼 같은 경우 거의 따발총을 쏘시는 경우가 하도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지인분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밸러스도 N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물론 중저음에 더 가깝지만 그래도 아주 너무 좀 과하다 싶은데 딱 이 코나는 진짜 딱 적당하다 할 정도의 현재 배기음이. 아반떼 M보다 작나요? 아반떼 M보다 작습니다. 아. 확실히 팝콘 터진감이 더 적긴 합니다. 터지긴 터지지만 터지지만 뭐 밸러스트 M보다 아니면은 이제 아반떼 M보다 더 적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나는 매우 만족스럽다. 네, 저 입장은 매우 자,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맨 마지막에 좀 배기음을 좀 찍어 보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일 때 그래도 되게 조용하죠? 네, 맞습니다. 거의 그냥 일반 SUV와 똑같나요? 네, 일반 SUV와 똑같고, 이제 그 M 모드로 놔야지만 스포츠 모드부터 이게 네, 커지는 거죠? 네, 스포츠 모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모드일 경우에는. 자, 스피커인데요. 이게 네. 스피커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피커는 현재 크렐 오디오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네. 솔직히 뭐 일상 중요할 때는 막 음질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 네.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괜찮다. 네, 그냥 뭐 평범한 일반 사람 듣기에는 그냥 훌륭한 그냥 스피커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그룸이나 등받이 각도, 헤드룸. 사실 뒷자리는 그냥 타지 말라는 정도로 그 굉장히 정도? 굉장히 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 이게 제가 한번 저번 주인가 한 5명 태울 때가 있었는데 네. 한 명이 앞자리를 여기 조수석을 끝까지 당겨도 앞으로? 네. 2열 시트는 레그룸이 부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오. 많이 좁다고 다들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차주님 뒷자리 봤을 때 좀 넓어 보이긴 하는데. 네, 넓어 보긴 하는데 이 레그룸이 네. 굉장히 좁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트가 짧은 건가? 네, 약간 좀 아무래도 이 차체가 되게 작다 보니까는 휠베이스도 많이 작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레그룸을 많이 없앤 것처럼 거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그리고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 괜찮은데 네. 레그룸만. 네, 레그룸. 실제로도 이제 지인분 탔을 때도 좀 좁았었다는 컴플레인도 받았었고. 네. 그 정도가 좀 있다. 그리고 2열 폴딩이 되나요? 이거 폴딩입니다.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 사이즈. 네. 솔직히 트렁크 사이즈는 그냥 일반 그냥 트렁크 사이즈보다 조금 좀 작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항상 좀 짐을 넣을 때 뒷자리에 좀 접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뒷자리를 안 내린다면은 트렁크 누워서 한 3개 정도? 3개요? 네. 누워서? 사람이 3명인가요? 아니에요. 그 트렁크를 그러니까 중 사이즈 트렁크를 눕혀서 3개 놓으면은 이제 거의 끝. 3개 정도? 네. 그러니까, 골프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코프백은 이제 하나만 들어가고. 하나만 들어가고. 네. 누워서 하면 공간이 트렁크만 사이즈가 3개가 나온다, 이렇게. 네. 네, 사람이 누우면은 이제 아예 뒷좌석까지 폴딩 한다면은 네. 이제 2명. 2명. 네. 차박도 가능한가요? 차박도 가능합니다, 이 차는. 차주님이 주무셨을 때는 뒷자리에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면 앞자리에서 주무신 거예요? 저는 여기 조수석을 다 내리고. 여기도 주무셨구나? 네. 다 내리고, 그리고 뒷좌석도 2개 다 내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그냥 누워서 그냥 잤습니다. 누워서? 네.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첫 차였어요. 되게 처음 차 산 거예요. 네, 처음 사는 건데 그렇게 잤습니다. 이불도. 네, 이불도 갖다 놓고 네, 그렇게 해서 잤습니다. 두 번은 못 하죠.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그냥 낭만적으로. 근데 코나 네. 사시는 분들이 네. 은근히 차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네. 아무래도 광고에서도 차박하는 영상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자, 차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이 차의 장점. 네. 이 차의 장점은 좀 가족의 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차? 아빠나 SUV 살 거야 하고 N 사는 거 그런 네. 말씀이시죠? 괜히 좀 그치 그렇죠. 아무래도 딱 스포츠카에 딱 느낌이 난다면은 다들 일단 결제부터 일단 보러 가는 것부터 일단은 거부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다들 생각에는 그냥 본인이 개인 살 때도 네. 개인 합리화 가족한테 개인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차다. 네. 그리고 또 장점. 네. 그리고 확실히 일상생활 주행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엔드보다는 네. 제일 편하다. 그리고 음. 모든 엔드 중에 이 코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 반절 주행. 반절 주행이 이 차 유일하게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할 때도 그나마 좀 피로감이 좀 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제일 장점이다. 저는 그게. 그 정도. 네. 반대로 단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내가 타보니까 이거 좀 단점인 것 같아. 사실 단점이라고 하기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없다는 게 제일 단점이긴 합니다. 그 정도 진짜 네. 좁다. 디젤 좁고 다들 많이 불편하시니까.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치. 안 태우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단점이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고. 네. 그리고 또 단점. 단점은 일단은 코나 휠 자체가 네. 휠 사이즈가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는 무조건 인치 다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게 차주님도 이거 인치 다운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인치 다운을 해야 된다? 휠 타이어 사이즈 때문에 그런 네, 건가? 타이어 사이즈가 너무 옵션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살 수 있는 사이즈들이 대부분 다 고급 이제 좀 고급 휠들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무조건 다 인치 다운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순정 타이어가 아직 다 마모가 안 돼서 마모 되면 이제 인치 다운 가시겠네요. 네, 인치 다운 이제 할 예정입니다. 타이어 값이 좀. 자, 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요? 다른 단점은 뭐 그거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에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디자인. 디자인. 그렇죠. 내장내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 네. 너무 딱딱하다. 너무 딱딱하다. 하지만 고속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고속에는 좋죠. 진짜 고속에는 진짜 안정감이 되게 진짜 월등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일상 주행할 때는 힘들다. 네. 그런 거.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일단 첫 번째는 알칸타라 좀 넣을 걸. 그렇죠. 두 번째 또 다른 후회되는 점이 좀 있네. 이거 좀 후회되네. 후회되는 거는 이제 내가 왜 단조이를 넣었을까? 단조이를? 네. 어차피 인치 다운 할 거면은 내가 왜 단조이를 왜 샀을까? 그런 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그때까지는 전혀 인치 다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다들 이제 타이어를 바꿀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다들 인치 다운 할 생각을 전혀 다들 안 하셨다가 네, 그 타임이 나왔거든요. 점점 이제 그 타이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추구하고 한 2개월 후부터 다들 이제 타이어 바꾸기 시작하니까 다들 타이어가 너무 없다. 인치 다운 해야겠다. 큰일 났다. 그리고 또 후회되는 점. 후회되는 점은 제가 썬루프 넣은 거? 썬루프? 네. 왜요? 좀 많이 덥더라고요. 좀 많이 덥고. 닫으면 되잖아요. 닫아도 그래도 좀 열이 좀 더 많이 좀 들어오는 듯한. 열이 그래도 네, 차라리. 그리고 서킷 갈 때도
이 헬멧을 쓰면 또 닿다 보니까는 아, 네,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단점이 좀 하기사 헬멧은 이게 선루프가 없으면 좀 더 높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높아지는데 자, 그리고 한 뭐 그 정도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후회되는 부분은. 네. 자, 그리고 저거 못 물어봤다. 저거 반절 주행 썼을 때 어떻게 좀 뭐 끊기거나 그런 것 좀 없으셨네? 다 괜찮았네. 반절 주행은 끊긴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고요. 차선 핸들까지 다 잡아주고 핸들까지 다 봐주고 차선도 다 잡아주고 다 해주고. 앞에 차량이 조금 좀 서서히 갈 경우 얘도 알아서 서서히 같이 펴주고 이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게 잡더라고요. 막 오. 급하게 막 잡지 않고 음. 미리 알고서 천천히 그냥 부드럽게 그냥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아반떼 N 분들도 많이 부러워하시는 부분이라. 맞아요, 맞아요. 자, 보조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는 딱히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사실 뭐 블루핸즈에서 지금 정비를 바꾸고 계시죠? 사실 그냥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은 그냥 가긴 하는데 사실 블루엔즈에서는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요? 네. 왜요? 아무래도 이런 차량을 일단 손대기가 굉장히 다들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 가봤는데. 네, 특히 춘천은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잘못 만지면은 이게 또 좀 문제가 좀 커질까봐 일부러 안 만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어요? 네, 저번에 춘천에 한 블루엔즈 갔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가셨는데요? 그 엔진 오일 칼러 갔다가 애들이 못 간대요? 네, 절대 자기네는 안 하겠다고. 이거 이 차는 못 합니다. 다른 데 가세요? 근데 다른 데 가세요. 난감하네. 네,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다시 또 엔진 오일 갈고. 춘천에도 블루핸즈가 많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약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약하기가? 네,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뭐지? 예약하기가 그만큼 많이 밀려 있어서? 네, 그만큼 거기가 굉장히 차가 많더라고요. 사업소인가 거기가?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비 다 잘 해주죠. 근데 서울에서는 정비 다 잘해줍니다. 춘천에 어디 가서든 다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춘천에 있는 블루핸즈만 네. 그런 데가 좀 있었다. 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요. 이 차를 처음 타시려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첫 차를 타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차를 타다가 이제 차를 바꿔야겠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내가 과연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좀 많이 물어보잖아요. 카페 가는 데 보면은. 네, 맞습니다. 제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나요? 라는 것인데, 뭐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알려주신다면. 한 200 후반대로 버리신다면은 네. 솔직히 가능한 차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0 초반에서 중반대 현재 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주님이요? 네. 네네네네. 네, 솔직히 좀 여유 있게 산다고 하면은 네. 200 후반대. 200 후반 정도면은. 물론 저는 좀 절약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여유로운 편인데 네. 좀 많이 좀 놀러 다니시고 네. 좀 그런 분들이시면은 200 후반대부터는 이제 이 차를 좀 고려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은 결함 장고장인데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잡소리나 풍절음은 뭐 거의 모든 N 차량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긴 합니다. 풍절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속도 한 몇 정도에서 좀 들린다 생각하면 되나요? 속도 한 90 정도에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고. 조금씩. 네, 그래서 그거는 뭐 N 차량들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노면 소음은 좀 어때요? 많이 올라오는 편인가요? 제가 지금 언더코팅을 해놨거든요. 네. 언더코팅을 해도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노면에서.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커뮤니티나? 차량 이슈는 거의 없다. 없습니다. 네.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주위 반응은 네. 일단은 지금 거의 춘천에는 거의 핵 인사가 됐고요. 핵인사예요? 네, 진짜 서울에서는 진짜 거의 쳐다도 안 보는데 네. 이제 춘천에서는 춘천 스타. 예, 춘천 스타예요. 그냥 지나갈 때마다 다들 카메라 일단은 먼저 들고 이렇게. 들고. 좋다. 네, 회사에서도 다들 이 차 항상 사진 찍고 가시거든요. 매일매일 출근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핫한 차인데 춘천에서는. 아, 춘천에서도. 네. 이거 소화기도 이거 순정 아니죠? 네, 소화기도 제가 섰기 때문에 둔 썼기 겁니다. 때문에 두신 거고. 네. 자, 그래서 뭐 주위 반응은 뭐 굉장히 핫하고 뭐 그 돈 씨 얘기는 없었죠? 야, 이 돈이면은 다른 거 아니요, 그런 건 그런 없었습니다. 거 전혀 없었고 대부분 다 좋아해주고 잘 샀다. 네. 어머님만 빼고 레이저 눈빛. 네. 이게 그래도 뭐야? 지금은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한번 타보시고, 그래도 NGS 진짜 한번 눌러주고. NGS 한번 눌러주고. 정말로요? 네. 어머니 태우고. 근데 어머니 태우고 NGS 하면, 아니, 그래도 한 번은 이제 한번 경험해 주셔야 아, 되니까. 그치. 근데 엄마가 뭐, 그만큼 엔진 좋다는 거겠지라고 어머니가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차량은 무조건 안전해야 되고, 뭐 엔진도 어느 정도 강력해줘야 네. 이제 좋은 차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음. 인정하시고, 네. 네. 하차감도 춘천에서는 정말 대박이에요. 핵인싸. 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경찰 분이겠죠.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들. 또 있나요? 재미난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까 그 경찰분들이 좀 짱인 것 같긴 해요. 네, 경찰분들이 제일 짱인 거예요. 아,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휠 정도 있었고 알칸타라 정도 있었고 썬루프 정도 빼고 네, 선루프 정도 빼고, 그리고 애기는 절대 태우면 안 된다. 우리 패밀리카로서는 조금 딱딱함이 좀 있다. 네, 그 물론 정도- 성인분들은 타셔도 괜찮긴 한데, 네. 절대 애기는 태우지 마라. 머리 이 흔들리니까 머리. 내 머리도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물론 애들은 또 재밌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많이 불편해 할 것 같기도 하고, 제 사촌 동생들도 태워보니까 다들 많이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애기들은 안 태우는 게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뭐, 사실 뭐, 등급 추천이나 뭐, 선택 옵션인데, 만약에 차주님께서 다시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옵션을 뭐, 알칸타라 넣고, 단조일 빼고, 썬루프 빼고, 나머지 다 그대로, 똑같이. 만약에 후속 시트를 많이 안 태울 거면은 후속 시트도 오시는 분들 다 빼고, 네. 시트도 그냥 기본. 기본으로. 네. 그러면 그러면은 딱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그렇게 좀 뽑을 것 같다. 네. 이 차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 어떤 걸까요? 뭐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할까요? 뭐 경쟁차종, 유지비? 뭐 어떤 걸 고민을 많이 하죠? 차주님은 어떤 거 많이 고민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유지비가 유지비. 네, 제일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었고, 근데 실제로 유지비 타보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아무래도 고성능차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외장 컬러가 너무 밝은색이다 보니까는 이거 퍼포먼스 블루죠? 네, 퍼포먼스 블루인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만 좀 들어지면은 이제 많이 티나는 차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이 차의 경쟁 차종은 뭐예요? 코나 N에 그 경쟁 차종이 있나요? 코나엔의 경쟁 차종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죠, 알고 없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뭐 애기, 애기. 그리고 애기를 태우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애기요. 네. 목을 못 가는 애기 정도죠. 네, 못 끊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괜찮고. 네, 유치원 여기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카시트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카시트 설치하는 거는 솔직히 물론 있기는 한데 별로 태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 정도로 여기 있고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뭐 레그룸 그런 정도가 좀 있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은 좀 일반 다른 코나 차량보다 색다른 나를 보내고 싶으면은 이 차량을 선택하라. 굳이 점수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5. 4.5. 네. 마이너스 0.5점은 뭐죠?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 네. 만약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은 이 차가 진짜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없어졌어요. 돈은 생겼고 차를 빨리 다시 사야 돼요. 그럼 이 코나에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저는 만약에 이 차를 다시 삽니다. 저는
아, 코난을 다시 사실 거다. 하지만 옵션만 살짝 바꿔서. 살짝 바꿔서. 그렇죠.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그 빠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네. 자, 코나 N의 순정 100이에요. 모드별로요, 차주님. 네. 네네네. 살짝씩만 밟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